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수입니다. 자, 오후 12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음. 자,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조금 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자, 매번 IR 활동을 통해서 주가가 올랐던 HLB 그룹이 왜 오르지 못했는가? 너무 걱정돼요. IR 할 때마다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이거 오르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요. 불안한데 월요일 날 시초가에 팔아버릴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날 그냥 팔았으면 좋았을 걸. 그죠? 이날도 플러스 한 몇 프로까지 왔었죠? 요 정도 가자. 6%까지 왔었죠. 사실 가장 강했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주들 보게 되면 HLB도 사실 요 부분에서 파이널 리뷰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이런 주가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HLB 생명과학도 1,500억의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나와서 주가에 반등을 주긴 했지만 이런 훼손이 나왔고, 근데 HLB 제약이 제일 강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몇 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스팸 문자,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다라고 해서 상당 부분 과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폭과 이 폭을 따지게 되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 주식시장의 논리가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악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오른다. 단기 저점을 알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론이 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승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덜 밀리고 오를 때는 확실하게끔 오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업종 내의 주도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HLB 제약은 업종 내의 주도주 플러스 그룹 내의 주도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HLB가 13조고 가장 큰 기업이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두 번째로 2.2조, HLB 제약이 1.2조, 그리고 뭐 HLB 테라페틱스 그리고 이노베이션 다 한다고요. 시총순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지금 보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1,500억의 유상증자, 물론 전체 그룹주의 빚을 끄기 위해서 1,500억 중에 1,000억 원을 부채 상환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두 번째 큰 녀석이기 때문에 HLB가 하달을 한 거죠. 자, 네가 총대비해서 그룹사의 전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될 것 같다. 왜? 나도 요번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 그러면 이게 부채로 찍혀요, 그룹에. 1년 후에 전환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생명과학으로 바톤을 넘겨버린 거죠. 근데도 올랐죠. 자, 근데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메디프롬 제약이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인수를 하면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죠. 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판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좋은 말은 알겠지만 그 다음 만일에 5월 16일 그죠? 이 간암 치료제. 이 간암 치료제 하나만 보고 달려왔으면 사실 이런 그룹사 내에서 주가에 맞아요. 큰 폭의 상승,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든 걸 뚫어버리는 HLB처럼 이렇게 주봉 월봉으로 다 뚫어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실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도 이때 21,927원이었고 21,900원이었죠. 결국은 27원 차이로 주가가 밀렸죠. 그죠? 근데 HLB는 어차피 그룹사 총체적으로 모든 계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뚫어냈죠. 자, HLB 제약도 다 뚫어냈죠.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하나의 이벤트가 더 등장하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주식타자 안교수 자, 일요일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파이팅 할게요. 라는 뜻으로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있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HLB 간암 신약 5월 16일에 있을 이 부분 외에 고형암 카트가 있다. 고형암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고칠 수 없는
암으로 좀 속해져 있어요. 미국의 이제 베리스모 지배력 강화한다. 이 기사가 3월 27일 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이 지분 구조 중에서 HLB 제약이 가지고 있었던 베리스모의 지분을 조금을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넘깁니다. 자회사에. 근데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이따 이노베이션 주가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이노베이션 주가도 신고가를 달려요. 일부를 나눠주면서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린 뭘 볼 수 있냐면 꾸미 항암제로 보이는 카트 치료제, 혈액암에만 효과가 국한돼 있었는데 이게 고형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직 FDA 허가를 받은 카트 치료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베리스모 신약 성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고 이 위에서 머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HLB 제약은 유상증자나 기타 다른 건드리지 않았죠. 얘는 지키고 있죠. 그 뜻은 무엇이냐? HLB는 역시나 5월 16일에 있을 FDA 가람 신약에 대한 부분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을 카트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얘를 이용한 부분을 분명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카트 치료제는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말하면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냐면 내 세포 내에 있는 맞아요. 세포에서 항원을 추출해서 쉽게 말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외부의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내 세포에서 추출한 이 항암제 이걸 어떻게 될까요?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주가의 상승엔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내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으면 댓글로 맞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해됐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원점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지금 월요일에 있을 IR 일정이 있죠? 어떤 내용을 다룬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오늘 영상에서 일러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HLB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빚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영상을 원래는 HLB만 찍었었죠. 근데 그룹사에 있는 걸 다 보통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600억이 전환사채. 그죠? 1% 이자 주겠다. 고금리 시대 이거 누가 받아가냐. 그죠? 하나하나씩 이제 그룹사 얘기를 시작할 건데. 자, JJSL 그리고 김복덕 게이츠 누굽니까? 에디슨 EV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엄청난 작전 세력. 김복덕이 누구죠? 소룩스 14주의 무상증자를 동원하면서 끌어올렸던 세력이에요. 얘네들은 1년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1% 먹으로 들어왔다 아니다. 그래서 HLB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역시나 제약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맞다. 센 놈들 지금 들어와서 나가진 않았다. 그죠? 자, 팩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카트 치료제도 좋고 5월 16일에 있을 것도 좋고 그룹사는 정말 되는 거 5월 16일에 이 가람 치료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나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린 뭘 볼 수 있냐면 생명과학을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 또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급락 나오는 날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뭡니까? 생명과학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죠? 유상증자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면적인 것보다 표면적인 걸 봐라. 빚을 갚기 위함이다. 1,500억 중에 1,000억을. 결국은 부채 비율 떨어지고 13,630원. 근데 5월 10일, 5월 16일에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이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5월 10일 이전으로요. 누가 유상증자 불발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안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카트 치료제를 이용해서라도 얘는 맞아. 그룹사를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할 거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박셀바이오. 자, 봅시다. 박셀바이오도 주가가 하락했고 유상증자를 했지만 결국은 뭐죠? 재료를 가지고 FDA 임상 2차
결과물 좋게 나왔다 해서 2배까지 끌어올렸죠. SX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러지 않았어요? 재료를 가진 트릴리오, 리튬. 결국은 뭐냐면 재료를 가진 기업을 등장을 시켰을 때, 그리고 맞아요. 어떤 의도를 가졌을 때는 우리는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봉 신호와 이런 만일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 나는 단기 투자하다, 이런 조정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공매도를 빌려갔다가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상환이 이루어졌나요? HLB제야?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봅시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매도를 빌려갔다가 증가되는 구간 때 보면, 자, 11일과 22일이 있었죠. 언제 빠집니까? 정확히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요때 한번 빠지고요. 그죠? 그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 빠집니까? 요 증가되는 날 22일이니 23일 앞뒤로 해서 이때 뭐가 있었죠? 이때 급락했을 때. 뭐죠? 급락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6%면 급락이죠. 뭐죠? 맞아요.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 부분에서 주가 훼손이 일어나는 거. 이때 털려버린 경우도 많다 이거지. 그럼 이 지표만 알아도 웬만큼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내용 정리해서 이따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제약에 대한 부분을 살짝 제가 말씀드렸던 경계심을 알리는 신호, 그거 한번 보고, 그리고 월요일 쓸 IR 내용, 이거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유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절대 볼을 찰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000억을 운영했었고 나름 15번의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긴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IR, 이 IR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짜를 왜 기관 애들만 먼저 알아야 됩니까? 그죠?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반 미친놈의 유튜버들이 있다 하죠. 이런 부분도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예. 이 부조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 그런 거 속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 않네요. 제가 영상을 찍는 거에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39,700원일 때 있죠. 이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면 반드시 공매도를 상환하는 걸 체크해 보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제야. 자, 지금 시각이 3시 57분입니다. 자, 3월 22일이죠. 3월 22일. 예. 오전 새벽이에요.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어떤 불안감도 좀 가지고 있을 거고, 자, 시간에 서 주식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죠? 생명과학 9%, 그리고 HLB제약 4%, HLB 3% 이렇게 빠졌죠. 사실 IR 이전에 이때가 뭐였냐면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1,500억 했다는 그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불안감을 가질까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항상 주가가 오르는 패턴은 존재했죠. 자, 여러분들 HLB와 그리고 HLB 맞아요. 제약은 동일성을 가지게 움직이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을 좀 넘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후반부의 영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공매도 애들의 신호. 항상 이런 애들은 이 신호를 가지고 움직인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가져간 수량. 근데 이게 상환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HLB 제약이. 자, HLB는 사실 이 부분 보면 상환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명히 얘를 땡기면서 얘도 쭉 빨아들이긴 할 거예요. 동반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이 저점을 잘 잡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있는 저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부분이죠. 이게 증가되기 시작하면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죠? 쭉 이렇게 쭉 해서 땡기면서, 그죠? 이 말 했잖아요. 3월 22일. 그죠? 얘를 밑에서부터 땡기면서 쭉 끌어올 때 얘는 같이 땡기긴 하겠지만 결국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공매도를 빌려갔던 수량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갚아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을 확대합니다. HLB도 보세요.
계속 증가되고 있죠. 자, 결국은 이게 한 새벽 한 5시, 6시에 잡혀요. 5시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만 알고 있어도 자, 어떠한 부분이 이게 증가되기 시작해서 IR 활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상승폭을 주더라도 때려먹어 버려요. 그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가장 객관적으로 제가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하면서도 공매도가 들어오는 구간대에서 이들의 의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상승을 주더라도 이렇게. 그죠? 상승폭을 축소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지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 많은 지표들을 보긴 해야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지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보는 방법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표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저점 매도와 고점 매수 그리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꾼들은 항상 이 구간을 통해서 주가의 훼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맞아요. 거꾸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빠진다이 베팅하고 투심을 어그러뜨리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킵고잉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이 짜증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지금 불안해하시고 약간은 언짢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한다 하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맞추는 게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죠? 비중 조절이란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코드번호는 반드시 받아가시 바랍니다. 자, HLB나 HLB 제약이 최근에 이렇게 부러졌던 이유가 뭐죠? 사실 합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는 이거죠. 예. 시총의 HLB와 쌍두마차였던 얘가 2대 주주의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IR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이제 지분을 파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양 회장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었죠?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종목 중에 13조 원을 육박하는 코스닥 시장에 대형주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13조인데요. 얘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HLB도 13조 그리고 뭐죠? 한미반도체도 13조잖아요. 수급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펀드맨들 시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종목으로 승부내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외국인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줄줄이 사탕식으로 막 50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질을 조금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 뭐죠? 반도체 이런 쪽이 움직일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비중을 늘렸다가 말겠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합당한 이유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센 놈이 들어온 건 맞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경계하심을 알 수 있으면 된다. 목이 좀 안 좋네요. 그죠? 결국은 피해갈 수 있는 최종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생명과학도 보세요. 이때 3월 25일 날 이게 증가됐죠. 자, 보세요. 3월 25일이었죠. 생명과학도 보세요. 언제부터 부러지기 시작하는지. 이때부터 부러지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각 HTS 증권사별로 한 10군데 증권사 상위권 이거 다 모아놨어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내드릴게요.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약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강하자. 그러면 월요일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오릅니다. 저는 뒤돌아서 얘기 안 하죠. 오릅니다. 아니, 뭔 그런 자신감을 보이세요? 이유는 하나죠. IR 활동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1번. 자, 여기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항상 IR 일정마다 올랐죠. 쭉쭉쭉쭉쭉 올랐죠. 그래서 제가 IR 일정 일주일치도 다 드렸죠. 미리미리. 그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증명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R 일정마다 오르는데 왜 이때는 못 올랐어요? 누굽니까?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 누구?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 유진투자증권, 투자자, 이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하죠. 4월 1일 월요일은. 다르죠, 당연히. 왜 그러냐?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유진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다고 하죠. 이때 이외에 기본적으로 개인들도 일부분 참여하게는 해드려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맞아요. 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와 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IR 활동을 통할 때 1번 어떤 게 있냐면 개인들 대상으로 한다.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왜? 녹음해버리고 이러니까요. 실제로. 기관들 대상으로 할 때, 이제 많이 모이게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질의응답 받지만 조금은 강하게 세일즈합니다. 기업을 홍보한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1,000억 정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 시기에는 거꾸로 옵니다. 각 운용사별로 이렇게 돕니다. 가장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그리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의지에 대한 강도는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최대한 뿌려놓습니다. 우리 IR 또 할 거고요. 또 할 거고요.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런 일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월요일에 주가가 훼손 나왔던 건 어떤 부분 때문이다? 개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주총회 끝나서 잠시 했던 IR 내용이라서 개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쵸? 자,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오릅니다. 그러나 끝나서 새벽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공매도가 상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HLB 그룹사별로 보유한 거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코드 번호 확인하시고요.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룬지도 매번 저 코드 번호도 보내드렸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러시지 마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4월 1일 IR 내용까지 첨부해 놨습니다. 이거 기관 투자자 녀석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후배 녀석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된다. 여러분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장중에 일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그죠? 자, 제 개인 폰입니다. 저 010-4822-8706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월요일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다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개인 채널 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주식타짜 안교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시장을 보는 방법,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그 제가 이제 그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들을 많이 비난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기사 읽어대는 이런 유튜버들, 이런 여러분들 막 헷갈리게 하는 유튜버들을 막 이렇게 영상에서 깨부시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제 채널을 한번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승인을 해야만 바로 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지난 영상들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 반드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약, 그리고 승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언젠가 이제 주식을 한 번은 팔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팔아야 수익인 거죠. 과거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가 2차 전지의 하락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죠. 그건 업종의 사이클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수능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약은 8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요, 기술 이전 비용으로 이미 수취한 기업인데 지금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은 상당히 산업이 형성돼 있어요. 자, 현재 바이오 업종 중에 가장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요 부분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약에 대한 너무 이제 상방으로 막 위로 베팅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부분만 충분히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승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최대한 한 20% 정도만 사보셔도 과거에 이때 17,780원까지 갔을 때 반절까지는 분명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100% 장담합니다. 예. 자, 이 부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에서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바이오 종목들의 영업 환경은 좋아져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벤트를 제가 개인 채널을 하면서 이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이 뜻은 뭐냐면 원래는 3,000명 구독자 넘게 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5,000명 가까이 됐어요.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 공인입니다. 자, 그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반드시 경계하시고요. 자, 연말 1,000원이라도 기부 활동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취지로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낙오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벌써 5천 명 되긴 했어요. 근데 열흘 만에 영상 보시게 되면 15일 됐나요? 예.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참여해 보시죠. 뭐.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제약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뭐 선착순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좀 추첨을 통해서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뭐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종목으로 승부를 내다가 큰 수익을 못 내고 손실만 발생됐다. 이런 사연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 방법. 펀드 매니저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 제가 분명히 도와드리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릴게요. 3천만 원을 가지고 10억 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종목으로 승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떤 뭐 경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그리고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모든 펀더멘털을 무시하게 되니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산업군을 맞추게 되면 사실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그렇고, 그죠? 피해가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신호들을 보면서 그러면 사실 HLB 제약 좋은 종목이고 HLB도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때도 도와드렸고 피해가는 방법도 이해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맞습니다. 금리 동결기에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올랐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쫙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영업 환경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나는 바뀐 게 없지만 이렇게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하게 되면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 한 번씩 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오릅니다. 좋든 나쁘든 대동소이를 할 거예요. 바닥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12월부터 오르잖아요. 금리 동결. 상방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낙폭을 준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 오르는 거예요. 이걸 우린 무슨 표현한다? 산업군. 나는 바뀐 게 없지만 주변 환경과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팩트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장의 힘의 이동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가가 훼손됐고 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 쉽게 말해서 시장에 있을 모든 힘들이 몰릴 수 있는 단계, 피해가는 시기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3천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내는 투자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100% 장담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10억, 3천만 원으로 10억 100% 만들 수 있습니다. 100%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 시기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거꾸로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제가 은퇴했거든요. 가장 큰 수익을 냈고요. 자, 결국은 종목으로 승분했던 펀드 매니저 후배들은 코로나 때 전부 다 나가다 떨어졌어요. 근데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으면요. 피해될 시기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제롬 파월의 입은 뭐죠? 이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갈 수 없죠. 금리 인상을 하는지 동결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표면적인 이슈 중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포인트를 알면서 한 발짝 더 빨리 들어가고 그리고 고매도꾼들이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남들 2배, 3배 먹을 때 나는 4배, 5배 수익을 먹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상방에서 베팅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항상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안을 드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날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